그 다음으로 판막 부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드는 없는 걸로 다시 설정을 하고요. 자, ventricular contraction scale은 정상으로 두겠습니다. 1으로 두고, 자, 2000판 부전 그리고 대동맥 밸브가 있는데요. 2000판 부전과 대동맥 밸브 부전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막 부전의 경우에는 완전히 망가진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뭐 10% 이내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2000판 부전을 10% 정도 밸브가 망가진 것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10%가 망가진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이제 0.1로 둠으로써 10% 판막 부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압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2000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밸브이기 때문에 좌심방과 좌심실의 압력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자, 좌심방의 압력이 정상일 때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좌심방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있었는데 지금 제법 이렇게 혈압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좌심실이 수축할 때 그 혈액이 대동맥으로 100% 가야 되는데 나머지 10% 정도는 좌심방으로 가기 때문에 좌심방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mitral 밸브를 통한 플로우를 보고 비교하기 위해서 대동맥 밸브를 통한 플로우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동맥 밸브를 통한 플로우 정상적이죠. 정상적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플로우가 생성이 됐다가 밸브가 닫혀서 더 이상 플로우가 없다가 생성됐다가 없다가 하고 있는데요. 2000판을 통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플로우는 어떻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네거티브, 즉 음수값이란 얘기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류가 생성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역류가 발생한 부분이죠. 트라이큐스피드와 펄모너리 밸브는 여전히 정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없죠. mitral 밸브를 통해서는 네거티브한 플로우 레이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를 가지고 요거를 1%라고 해볼까요? 0.1 정도를 하면 됐죠? 역류량이 이제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류량이 1%와 10% 사이에 역류량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동맥 밸브의 판막 부전, 대동맥 판막 부전을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역시 10%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이걸 지우면 자, mitral 밸브를 통한 거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동맥, 즉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플로우가 포지티브 한 개 나왔다가 네거티브 한 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역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압력과 좌심실의 압력과 부피의 선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pv.dat. 자, 어떻게 됐죠? 지금 우심실에 대한 PV 선도는 이제 정상적입니다. 아이소볼루믹 컨트랙션과 아이소볼루믹 릴렉세이션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좌심실에 대한 PV 압력 부피 선도는 상당히 압력이 높게 올라가고 부피도 상당히 높은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좌심실이 아주 확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고 수축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소볼루믹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밸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일정한 구간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정도를 좀 줄임으로써 이제 PV 선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볼륨 컨트랙션, 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이제 변화가 있어 보이죠. 여기 릴렉세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1% 판막 부전의 경우 역류가 있을 때는 뭐 이런 PV 선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순환계의 집중 파라메타 모델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함께 실습을 해봤는데요. 정상인과 심부전 환자, 그리고 심실보조장치 치료를 받는 상황, 그리고 판막부전 환자의 순환계 응답을 함께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상인과 여러 가지 병리적 조건에서의 순환계 응답에 대한 생리학적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